지영이 압력솥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바로 3차 경합에 쓰일 것이고 오골 삼계탕을 만들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숙수들은 지금은 삼계탕이 없으므로 처음 듣는 요리라고 합니다. 이 말에 엄숙수는 압력솥이 없는데 누가 만들 거냐고 하니 만들 사람이 있다며 장영실 후손이 있다고 합니다. 이후 지영은 경합에 이기기 위해 요리 연구를 하며 밤샘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방앗간에서 고춧가루가 나오고 결국 고추장도 만듭니다. 이런 상황을 제산대군이 봅니다. 이제 지영은 이현에게 압력솥을 만들게 궁박 좀 나가겠다고 합니다. 바로 궁박계엔 장영실의 후손 장춘생이라는 괴짜 발명가가 있어 압력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현이 같이 가자며 장춘생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편전에 이현이 없기 때문에 도승지가 대신들에게 전하가 몸이 안 좋아 조회가 없다고 알립니다. 지영은 이현에게 장춘생을 만나거든 내가 왕이다 이런 말 하지 말라며 말했다간 장춘생이 도망이라도 가면 큰일이라고 하자 이현은 알겠다고 합니다. 제산대군은 전하가 궁을 비운 사실을 알자 이참에 경합 자체를 무산시키자고 합니다. 마침 열혈강후에 신지가 있다면 지금 제산대군에게는 대업을 위해 조선 누구도 알지 못하는 구월산 산체에서 훈련 중인 자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산대군은 대령숙수를 암살하라고 지시합니다. 지영은 장춘생을 만나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춘생은 나란 일로 왔냐며 대화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지영은 밍밍한 뻥튀기를 맛있게 하는 방법이 있다며 설탕을 줍니다. 그래서 설탕을 넣고 뻥튀기를 만들었더니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서 춘생은 지영에게 만나는 건 알지만 이 비싼 설탕을 어떻게 매번 넣냐고 하니 지영은 그래서 이번 요리 경험에서 이기면 사탕수수를 싸게 살 수 있다며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압력솥 그림을 보여주며 자세히 설명합니다. 하지만 춘생은 결국 나란 일이라며 백부님처럼 나 또한 이용만 당하고 버려질 거라고 거부합니다. 그래서 지영이 허탈하게 춘생 집에서 나옵니다. 목주도 결국 추월이 알려져 대령숙수와 전하가 같이 출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공길의 정보가 들어왔는데 공길은 자홍원에 있던 옥단의 동생이라고 알려줍니다. 놀라는 목주. 추월은 공길이 궁에 있는 건 분명 옥단이의 죽음과 연관이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주는 사람을 풀어서 공길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라고 지시합니다. 다음날 맹숙수가 길금에게 칼 써는 비법을 전수합니다. 이유는 맹숙수는 수락관을 배반하면서까지 목주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경합 때 자신이 요리 도중 부상을 입어 하차하고 해당 요리를 길금이 하게끔 하여 경합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비스는 고추의 매운맛이 탐납니다. 그래서 제산대군을 만나 화자오를 주며 고춧가루를 부탁합니다. 한편 지영은 갑자기 비가 오길래 춘생의 마음을 살 요리가 생각났습니다. 그건 바로 동네 파전. 그렇게 파전 냄새가 춘생의 코에 닿고 밖에 나오자 파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입 쏙 그러자 고향의 맛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영은 춘생님에게 고향의 맛이 잊혀지지 않는 것처럼 장영실 님도 절대 잊혀지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이 간절한 말에 춘생은 알겠다며 지영의 진심을 받아들이고 압력솥을 만들어주기로 합니다. 우고는 우상대검을 만나 한 배 탄 거라고 한국어로 말합니다. 이유는 당백룡이 들을 수 있기에 당연히 한국말을 모를 거라 생각하고 말한 건데 당백룡은 사실 한국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대화를 들은 백룡은 대령숙수가 위험하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변장을 해 숙수들에게 대령숙수가 위험하다는 서신을 전달합니다. 서신을 받은 도승지는 바로 춘생의 집으로 출발합니다. 다음날 압력솥이 완성됩니다. 그렇게 지영이 압력솥 뚜껑을 볼 때 자객이 도착합니다. 순간 자객이 들어왔고 공길이 자객과 맞섭니다. 하지만 뚜껑이 개박살납니다. 춘생은 뚜껑은 다시 만들어서 대결 전에 가져다 주겠다며 얼른 피신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피신하는데 자객이 빨라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습니다. 이때 도승지가 도착해 자객을 모두 쓸어버립니다. 하지만 지영이 다쳤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경합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현과 지영은 도착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경합이 시작되자 백룡은 대령숙수가 올 거라며 대국답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 신시에 시작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신시에도 지영이 도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작하자고 말할
때 대령 숙수가 도착했습니다. 대신들이 마중 나옵니다. 하지만 똥 씹은 표정의 재산 대군. 그리고 대결이 시작됩니다. 지영은 요리를 준비하면서 고춧가루를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고춧가루가 없습니다. 난감한 지영은 플랜 B를 생각해봅니다. 세상에 없는 고기. 시간은 점점 지나고 초조해집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요. 갈비를 익히고 거기에 술을 붓고 요리를 하면 비프 부르기뇽 갈비찜이 될 것입니다. 이때 아비슈가 고춧가루를 뿌립니다. 냄새가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가자 지영은 설마 합니다. 시간이 지나 지영이 호박 퓨레를 첨가하며 요리가 완성됩니다. 그렇게 지영의 갈비를 뜯으니 맛의 나비가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아비수의 음식엔 매운맛의 화산이 터집니다. 아비슈는 매운맛을 낸 건 새로운 재료를 넣은 매운맛의 라유를 써서 그렇다고 합니다. 이 말에 지영은 속으로 분명 고춧가루가 들어간 요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점수를 발표하려고 하자 지영이 잠시 멈추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비수의 음식 맛을 보고 싶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건이 불허합니다. 이 말에 당백룡은 확인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명예롭지 않은 경합이라며 저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 대국의 너그러움으로 봐달라고 하자 우건은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음식을 먹어본 지영은 고춧가루를 썼냐고 합니다. 고춧가루는 중국에 없는 재료이기에 아비슈 는 정당하게 화자오를 주고 사홍원에서 얻은 거라고 합니다. 이 말에 백룡은 상대의 재료를 가로챘다며 우리가 진 거라고 합니다. 이에 위기를 느낀 재산대군은 고춧가루 같은 증명되지 않은 재료가 음식에 쓰였다가 전하가 탈날 수 있기에 버린 것 중 일부를 준 거라며 다 전하를 위해서 그런 거라고 말합니다. 결국 재료를 잘 보관하지 않은 연숙수의 책임과 조선의 재료를 함부로 쓴 아비슈의 책임을 물어 첫판 대결은 비긴 걸로 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이어는 아랫사람의 불찰로 일어난 일이기에 만약 세 판 모두 비기는 상황이면 명이 이기는 걸로 하겠다고 합니다. 이 말에 우건은 비긴 거에 동의합니다. 첫 판이 끝나고 지영은 두 번째 대결을 위해 회의를 합니다. 매운 요리에 라쥐야를 하려고 했지만 지금은 고춧가루가 없어 북경 오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한편 이어는 재산대군을 불러 진짜 고춧가루를 다 버렸냐고 하니 창고에 쌓아두었다고 해서 도승지 보고 고춧가루를 찾아 대령숙수에게 주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두 번째 경합이 시작됩니다. 메인 칼질인 오리 껍질을 벗겨야 하는데 이는 맹숙수 전담입니다. 하지만 목주가 무슨 일이 있어도 대결을 져야 한다고 명령했기에 목숨을 살기 위해선 칼질을 망쳐야 합니다. 하지만 맹숙수는 수락관을 배반할 수 없기에 일부러 칼질을 실수하고 손이 다쳐 더 이상 칼질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맹숙수가 대결에서 빠지고 그 자리에 그동안 연마했던 길금으로 대체됩니다. 그렇게 요리가 완성되었습니다. 당백룡은 연잎밥을 준비했습니다. 당백룡의 연잎밥을 만든 계기는 이렇습니다. 10년 전 최고의 맛을 찾기 위해 조선까지 오게 되었고 그렇게 쓰러진 당백룡을 사찰에서 구해줘 사찰밥을 먹을 때 깊은 맛을 깨닫고 연잎밥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맛 평가가 시작되고 지영의 음식을 먹습니다. 요리를 먹은 우고는 이렇게 맛있는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연과 우고는 입을 맞춰가며 이 음식은 천하일미라고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경합의 결과를 볼 차례입니다. 이연과 우건이 점수를 쓰고 발표를 하려고 할 때 8에는 끝이 납니다. 아, 진짜 이런 건 너무 재밌어요. 진짜 운전하는 거 이런 거. 속도 더 내쉬고 왼쪽 차 잘려보여 안 잘려보여. 속도 먼저 낼게요. 속도 먼저 낼게요. 더 밟으세요. 속도를 내야지. 그렇지, 멀어지네 지금. 그렇지, 멀어지네 지금. 깜빡이 끄고. 어려워. 와, 잘했어. 득점.